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미튜브 레딩호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키움 히어로즈. 네, 얼마 전에도 오피셜이 떴는데, 네, 야시엘 푸이그 선수를 영입을 확정지었다는, 네, 오피셜이 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내년 2022 네, KBO 리그, 네, 키움 히어로즈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네, 뛰게 되었고요. 자, 야시에프 이그 뭐 알다시피 솔직히 야구에 대해서 MLB를 많이 보지 않은 분들도 네, 충분히 알만한 선수죠. 왜냐면은 또 이제 긴 기간 동안 네, 또 류현진 선수랑 동료로 있었기도 했고 여러모로 핫한 선수였죠. 경기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다저스에 있을 때 네, 매년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TV에서나 뭐 또 류현진을 도와주는 좋은 선수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저스 이후에 솔직히 행보 자체는 썩 좋지 못합니다. 푸이그가 뭐 통산 성적으로 봤을 때 2할 7푼 7리거든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2할 7푼 7리라면은 상당히 최고급 네, 용병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선수고 야시엘 푸이그 선수가 네, 올해 나이가 네, 31살이에요. 31살인데 이런 초특급 선수가 또 31살.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31살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또 KBO 리그에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엄청난 케이스인 거고요. 그만큼 키움 히어로즈가 최근에 또 스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키움 히어로즈가 이번 영입이 네, 스타 선수의 영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다라고 판단하고 영입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저스 이후에 2019년에는 또 신시내티에 있다가 네, 벤치 클리어링, 네, 벤치 클리어링 문제가 터지면서 피츠버그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터지면서 이제 결국 퇴장을 당했고, 네. 워낙에 푸이그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도 뭐 사생활 문제가 있었고, 경기 내적으로도 되게 프로답지 못하고 프로 정신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트레이드로 네, 클리블랜드로 이적했고요. 자, 클리블랜드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클리블랜드 있을 때 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요. 그 전까지는 쿠바 국적이었습니다. 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원정 경기였나 그때가 미네소타 원정 경기였는데 거기서 네, 투수와 땅볼을 치자 네, 이제 뒤도 안 보고 바로 네, 더그아스로 들어가 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네, 당연히 네, 당시 프랭코나 감독이었는데 프랭코나 감독님에게 상당히 네, 질타를 받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뭐 그 이후로 뭐 적시다를 때리긴 했지만 투수와 땅볼을 치고 네, 웬만한 선수는 뭐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이 네, KBO 리그에서도 당장 투수와 땅볼을 치고 바로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뭐 투수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네, 뭐 실수를 안 하다 하더라도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끝까지 뛰어줘야 돼요. 네, 뭐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뛰어주는 게 예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사실 이런 모습은 스포츠맨십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메이저리그에 공식적으로 퇴출당했고 결국에 멕시코한 리그랑 도미니카 원터리그를 뛰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에 이번에 키움으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키움이
갑자기 키움 이적설이 뜬 게 아니라 2020년부터 있었어요. 얘기는 푸이그를 노린다라는 푸이그를 노린다는 얘기가 2020 시즌부터 있었는데, 네, 푸이그가 당시에는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본인이 이제 메이저리그로 복귀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커가지고 멀리 아시아 리그로 가면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로 복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뭐 KBO 리그를 거치고 메이저리그로 돌아간 케이스들이 많지만 당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푸이그 입장에서도 가까운 데 있다가 메이저리그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견이 커가지고 네, 결국 멕시코나 뭐 도미니카 쪽에서 네, 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네, 본인이 거절하면서 키움으로 오지 못했고 결국에 네, 뭐 삼고초려라고 해도 될 만한 게 네, 결국에 2022년에 본인이 메이저리그 복귀를 희망해가지고 KBO를 거치고 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네,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뭐 처음에는 키움이란 얘기가 없었고 사실은 몇 팀이 오퍼가 있었다라는 네,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외야수가 현재 필요한 구단이 키움이랑 한화랑 뭐 등등등등 뭐 LG랑 뭐 기아랑 뭐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그 이후로 이제 키움은 공식적으로 네, 푸이그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나머지 팀들 뭐 LG, 기아, 하나는 네, 후보 리스트에 없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키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자 어쨌든 간에 결국 네, 키움 단장님이 네, 미국까지 가가지고 네, 직접 푸이그 선수 설득했고 설득하면서 네, 또 자기 이제 키움에서 뛰고 있는 네, 선수들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네, 설득했다고 합니다. 일단 푸이그가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복귀가 가장 클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 잘한 다음에 한두 시즌 잘하고 바로 메이저리그 가면은 네, 푸이그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뭐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데 뭐 플렉슨이라든지 뭐 테임즈, 네, 러프, 뭐 레일리 같이 한국에 뛰다가 네, 메이저리그로 간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푸이그를 설득할 때 역시나 네, 키움 단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우려가 좀 있는 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0년에 키움이 푸이그 영입에 실패한 다음에 대신 영입한 선수가 에디슨 러셀 선수죠. 네, 시카고 컵스에서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인데 문제는 러셀 선수가 그때 한 시즌 잘하고 다음 시즌부터 그렇게 썩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러셀 선수 자체가 뭐 타격보다는 좀 수비 쪽에 좀 일가견이 있는 선수고 타격 쪽에서 역시나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 조기 귀국하게 됐는데, 자 그랬기 때문에 키움 팬 입장에서는 이번 야시의 푸이그 영입도 네, 에디슨 러셀 선수처럼 똑같이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 그거에 대한 반론이 네, 러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즌 도중에 합류해가지고 몸 만들기가 힘들었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푸이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스프링 캠프에 딱 맞춰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만 잘한다면은 네, 충분히 경기를 시즌 초부터 치를 수 있다라고 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러스티 선수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뭐 키움이 된다. 그 푸이그도 사실은 하향세를 하향세를 치고 있긴 한데 뭐 러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한 시즌 빼고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푸이그 같은 경우는 다저스에 있을 때 매년 팀의 주축으로서 계속 2할 오픈 이상은 매년 쳐줬거든요. 네, 그랬던 거니만 꾸준함이 있는 선수였어요. 뭐 경기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네, 여러 논란도 있고 성격이 좀 안 좋다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네, 좀 논란들이 있지만 야구 실력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푸이그가 러셀보다 한 수 위에요. 네, 뭐 한 수 정도가 아니라 뭐 두 수 정도까지 볼 만큼 대단한 선수예요. 사실 푸이그 선수가. 저도 처음에 푸이그 얘기가 나왔을 때 2020년 때부터 이제 푸이그 얘기가 좀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한국에 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약간 좀 당황했는데 사실 이유가 네, 앞서 얘기한 대로 뭐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서 KBO 리그로 간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기사들이 좀 있는데 키움에 온 이유가 지금 100만 달러에 왔거든요. 100만 달러면은 푸이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받은 연봉보다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헐값에 영입한 건데 그러면은 KBO 리그보다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처음 계약한 용병이 100만 달러는 넘어서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리그 경쟁력이 많이 무너졌는데 뭐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자 그렇게 약간 셀러리 캡처럼 좀 제한했기 때문에 영입하는데 좀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데 좋은 선수를 다른 리그에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일본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KBO 리그 구단보다 자금력에서는 좀 더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더 높은 제한이 왔으면은 특히나 네, 야시엘 푸이그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충분히 오퍼가 올 만합니다. 뭐 메이저리그에서 퇴출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 KBO 리그의 온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추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키움이 최고액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움에서 오퍼를 가장 적극적으로 했고 뭐 앞서 얘기한 대로 키움 단장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직접 설득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혔고 키움이 이제 영입액이 가장 높았다 하더라고요. 네, 다른 리그 뭐 멕시코나 뭐 도미니카 뭐 그런 데보다 한국 KBO 리그에 키움에 가는 게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온 거다라는 네,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키움이 너무 섣불리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다른 데는 오퍼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푸이그가 지금 팀의 케미를 망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너무 자기가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오히려 슈퍼스타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팀의 케미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뭐 야구에서만 볼 내용이 아니라 이게 뭐 K리그에서도 몇 번 있었는데 뭐 예전에 뭐 경남에 있었던 이제 조던 머치 같은 선수도 이제 여러 팀 내에서 불화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팀을 떠났잖아요. 그랬던 거니만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팀의 케미도 좀 망칠 수도 있고 오히려 KBO 리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기후라든지 적응 문제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푸이그가 이제 KBO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100만 달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도박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큰 돈이고 도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입 자체가 사실은 좀 물음표예요.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앞으로 뭐 추가 내용이 나와야 되고 뭐 시즌에 돌입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도박입니다. 명백한 도박이고
키움이 그 도박에 베팅한 거예요. 100만 달러를. 과연 이게 저번에 에디슨 러첼 선수처럼 뭐 망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 우려의 시선을 이겨내고 KBO 리그를 재기한 다음 또 그걸 발판으로 메이저리그까지 노릴 수 있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푸이그 선수도 열심히 뛴 다음에 다시 또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되면은 좋기 때문에 푸이그 선수 입장에서도 오히려 KBO 리그에서 착실하게 문제없이 열심히 뛴 다음에 복귀를 노릴 거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선이 좀 더 많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뭐 푸이그 선수가 저도 메이저리그를 솔직히 다저스 경기밖에 자주 안 보는데 제가 자주 하는 선수가 그 범카너, 이제 상대 선수 중에는 범카너 선수랑 이제 뭐 당시에 LA 다저스 있었죠. LA 다저스에 아는 선수가 이제 뭐 코디 벨린저, 뭐 야시엘 푸이그, 그리고 곤잘레스랑 누구냐? 이거 이름이 메이저리그를 거의 2년 이상 안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류현진 동료 선수들이 있었는데 또 LA 다저스에서 지금은 뭐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로 이적했지만 당시 있었을 때 뭐 커쇼도 유명한 선수였고 잭 그레인키, 그리고 일본의 마에다, 여러 선수들 제가 기억나는 선수들 좀 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 로버트 감독, 그래 있기 때문에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푸이그 선수예요. 푸이그 선수가 워낙 쇼맨십이 있었고, 그랬던 거인 만큼 이번 결정이 사실 좀 의외예요. 저도 깜짝 놀랐고 영상을 보신 분들도 깜짝 놀랐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려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밌게 보시다 위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푸이그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제가 얼마나 KBO 리뷰를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쇼맨십처럼 이렇게 막 터지게 된 거, 좀 이제 핫한 얘기는 제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따로 또 다뤄줬으면 좋겠는 스포츠 내용이 있다면은 꼭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